뉴욕 일원에 10일부터 겨울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한인의 목소리를 위해서 2세들을 위한 한국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독도 표기와 관련해 독도가 올바른 명칭이라고 공개 표명했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 비영리단체에 근무하는 한인 직원들의 연봉이 천차만별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뉴욕시가 불체자에게 발급할 시정부 신분증을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일원에 겨울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내일부터 뉴욕 일원에 비가 내리고 그 뒤 이틀간은 눈 폭풍으로 바뀐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시속 20마일에서 30마일 속도의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또 10일과 11일 이틀간은 눈과 얼음이 섞인 폭풍으로 바뀌면서 뉴욕시 일원과 롱아일랜드, 뉴저지주 등 미 동부 해안 지역을 강타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다만 뉴욕시의 경우 기온은 최저 36도로 영하로 내려가진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일부 지역과 뉴욕시 외곽, 뉴저지 일부 지역에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폭설에 대비한 제설 작업 준비에 들어가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도 기상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JFK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 뉴악 공항 등의 항공기 연발착 및 결항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콘 에디슨도 눈 폭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정사고를 대비해 연휴 기간 비상 대기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한인 2세들의 한국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시민참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한인 동포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선 한인 2세들에게 정확한 한국 역사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2세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시민참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해켄색에 위치한 시민참여센터에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최미영 총회장, 이승민 부회장 등 협의회 관계자들이 방문해 한인 2세들을 위한 한국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는 한국 언론이 재외동포 주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선 현지에 있는 한인 동포들의 역할이 결정적이라며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 2세들에게 올바른 한국 역사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냐, 원 오브 코리안일 수도 있고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이 정체성 관련한 문제, 역사 교육이죠. 인권, 환경 이런 글로벌 이슈에 관해 가지고서 이거를 옳게 교육시키는 문제, 이걸 성공적으로 해놔야만 여기 뿌리 내린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교육부 교육과정은 한국사를 가르칠 때 한국 전쟁과 일제강점기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제한적인 교육을 받은 한인 2세들은 한국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오늘 버겐 카운티 청사 앞 위안부 기린비를 직접 방문한 최미영 총회장은 현재 한국학교협의회가 교육과정 개정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교육 환경이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힘들게 살았던 그런 역사를 갖다가 여기에 다 같이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우리 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부터 이런 데를 좀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보고 체험하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걸 제가 느꼈고, 그리고 또 이러한 운동들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한인 사회 안에서 이루어져야겠다는 것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단계를 넘어 한인 2세들에게 다양한 한국 역사와 문화 교육을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독도 표기와 관련해서 독도가 올바른 명칭이라고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 분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쐐기를 박는 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 114대 회기 연방 하원에서도 외교위원장을 맡게 된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6일 독도의 표기와 관련해 올바른 명칭은 독도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원 외교위원장이 독도 명칭 논란에 대해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특히 로이스 위원장은 독도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독도 표기가 단순한 표기 차원을 넘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도의 영유권이 역사적으로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그 의미가 더욱 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또 최근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군대 위안부 동원에 강압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위안부 동원이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위안부들이 성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역사적 기록은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역사를 인정하지 않은 일본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 비영리 단체에 근무하는 한인 직원들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직위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연방국세청에 등록된 비영리기관 연례 세금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일원 한인 비영리단체에 근무하는 한인 직원의 연봉 수준이 직위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최고 연봉자는 2013년까지 뉴욕 이민자연맹에 몸담았던 홍정화 전 사무총장으로 퇴임 전인 2012년 한 해 11만 3천 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을 이끌고 있는 윤경복 사무총장 역시 2013년 기준으로 10만 4,738달러를 받아 홍 전 사무총장과 함께 10만 달러를 기록한 유일한 한인으로 기록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로 2013년 기준 7만 6,500달러를 받았으며 뉴욕 가정상담소 윤정숙 소장이 6만 7,388달러, 아름다운 재단 USA 박태효 전 사무총장이 6만 달러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민권센터의 그레이스 심 사무총장과 정승진 전 회장, 뉴욕 가정문제연구소 레지나 김 소장의 경우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한항공의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후진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까지 돌리면서 사무장을 내리게 했습니다.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맏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승무원 책임자를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던 대한항공의 항공기가 후진,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면서 출발이 10여 분 지연되고 250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 언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한 승무원이 1등석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건넨 것에 대해 조현아 부사장이 서비스를 이런 식으로 하냐며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객의 의향을 먼저 물은 다음에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서 건네야 하며 무작정 봉지째 갖다 준 것이 규정에 어긋났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입니다. 이후 조현아 부사장은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 보라고 요구했고 사무장이 태블릿 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하자 고성을 지르며 사무장이 내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1,000명 규모의 대규모 직원 충원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추방유예 신청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추후 추가로 인력을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행정명령의 부모 책임 추방유예 실시와 불법 체류 학생 추방유예 확대에 따라 수백만 건의 신청서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약 1,000명의 직원 충원에 나섰습니다. 확대된 불체학생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는 이르면 내년 3월 말에, 부모 책임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는 5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버지니아주 알링턴 인근에 크리스탈시리의 새 업무센터를 개소하면서 1,000명의 풀타임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고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행정명령에 따라 발생할 서류 처리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미 정부구인 웹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발표했으며 앞으로 부서나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가 날 전망입니다. 또 추후 신청서가 예상보다 더 몰리면 추가로 인력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내년 1월부터 50만 불법 체류자들을 위해 뉴욕 시정부 신분증을 발급할 계획인데요. 신분 정보의 유출을 우려하는 신청자들을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 뉴욕시 이민국은 뉴욕시 신분증과 관련해 불체자들의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뉴욕시는 신청자의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에게만 한정하고 보안 전문가 2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또 신분증에는 홀로그램과 신청자 서명, 뉴욕시 정보 문양, 신청자의 얼굴 사진을 넣는 등 안전장치를 만들 방침입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장치를 마련해 신분증 신청에 아무런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이날 신분 증빙 서류로 출신국가의 여권과 출생신고서, 군복무증서와 미 고교 졸업장, 유권자 등록카드 등 40개 카테고리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또 신분 증빙을 위해 뉴욕주 차량국처럼 포인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차선을 고의로 막고 교통 체증을 유발했다는 이른바 브리지 게이트.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크리스티 주지사에 대해 결국 증거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를 맡았던 주의회 특별조사위원회는 크리스티 주지사가 브리지 게이트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사법적으로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증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고 크리스티 주지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또 사전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11개월의 조사 끝에 크리스티 주지사가 개입됐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티 주지사의 변호사는 크리스티 주지사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한 보고서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차선 폐쇄 지시를 한 보좌관의 문자 기록 중 포트리에 교통체증을 일으킬 시간이다라는 내용이 삭제됐는데 현재 연방검찰이 이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얼마 전 땡스기빙이 지났는데요. 또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올 2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연방 공무원들은 4일간의 크리스마스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일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을 연방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목요일인 크리스마스와 주말 사이에 낀 샌드위치 데이에 연방 공무원들을 쉬도록 하기 위해 내린 조치입니다. 1971년 2월 내려진 행정명령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임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이민국과 보건국 등을 제외한 연방 행정기관들은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제외되며 우체국도 대부분 낮 12시까지는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백악관은 1952년 이후 크리스마스가 목요일이었던 9차례 모두 다음 날인 26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와 같은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2008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